2021년 11월 5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그죠? 우리 실전 경매 25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4강에 연이어 가지고요.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접근 방법, 가등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복잡하다, 어렵다, 어려운 걸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한다니까요. 제가 경매 정보지 보지 않습니까? 저도 경매 정보지 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제가 있어요. 제가 무슨 경매 신입니까? 저는 딱 모르는 게 딱 나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 안 봐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무슨 그걸 가지고 논문 쓸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해가지고 경매 시장에 말이지, 경매 물건이 말이지 1년에 한두 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20만 내지 30만 건 정도 나오는데 그걸 내가 전부 다 볼 수 없는데 굳이 답도 없어, 판례도 없고 법에도 없는 걸 말이지, 여기저기 전문가랍시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니까 봐도 왜 중구난방식으로 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 뭐하러 투자 결정을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니까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쉬워요. 몇 가지 부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지분 경매를 낙찰받아 가지고 가등기를 활용하는 듯한 그런 사례를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낙찰받은 지분 아니십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를 들자면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그 2분의 1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가처분 등기도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투자자 관점이란 말이죠. 가등기보다는 가처분 등기, 때로는 봐서 필요하면요. 가처분 등기도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을 낙찰받은 지분을 낙찰받은 이제 투자자 있잖아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등기가는 제가 이런 거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다. 가등기, 그러니까 본인이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그 지분 낙찰받은 그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나중에 이 전부가 또 경매가 나와요. 그런 물건 찾기 쉬워요. 경매 정보지 봐가 쭉 보면 지분에 대해서 낙찰받았다,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 보면 이게 또 전체 경매가 나왔다, 이런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지분을 낙찰받은 사례, 제가 어느 세월에 시간도 모자라는데 모든 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다 합니까? 경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또 경험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거 간접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또 간접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죠? 유튜브 안종현 경매 TV 채널에서 안종현이가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것도 하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 지분 2분의 1이면은 2분의 1 전부에 대해서 왜 가등기를 왜 하느냐 이거지. 가만 보니까 가등기, 이게 순서가 똑같아요. 첫 번째 자기네들이 낙찰받은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분들은 또 타지분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딱 해버려요. 그러나 세 번째 이게? 이 사람들이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신청해버려요. 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등기인데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왜 가등기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경매 신청하잖아요. 경매 신청하면 이 가등기는 어쨌든 선순위로 가등기 돼요. 선순위 가등기는 경우 단순하게 인수가 되겠죠. 그냥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가등기 전부 설정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바로 24강인가요? 24강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들었을걸요? 핵분열과, 아마 24강 안 들어보신 분들은요, 이 24강제 영상물 저 채널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저 참조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보셔야 돼. 그죠? 예. 들쭉날쭉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버려, 정리가 안 돼버려. 그래서 뭐 핵분열이 어쩌고저쩌고, 뭐, 각계 전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핵분열하니까 2분의 1이니까 뭐 20분의 10 해가지고 말이지. 20분의 2 하고 뭐 20분의 8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가등기다. 이게 독립적으로 이게 독립권식으로 이게 가등기를 해놓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이지, 2분의 1인데 20분의 10으로 해가지고 20분의 2와 20분의 8로 해가지고 이게 20분의 8을 집어는 누구한테 판 걸로 한다 이거죠. 판 걸로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팔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제가 두 눈으로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서, 20분의 8 집어는 누구한테 팔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가등기를 해버려요. 여기 이제 첫 번째는 20분의 2와 20분의 8 하니까 핵분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분의 8 지분 여기에 대해서 혼자만 가는 게 이게 각계전투라, 각계전투.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20분의 2 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분할 전부를 경비 신청한다. 이때 20분의 8 지분 요 가등기는 말소가 안 돼. 요것은 이 100% 인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핵분열에 의해 가지고 가등기를 해놔야지만 이 가등기가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자기네들 지분 전부에 대해서 또 저 가등기를 또 설정하는 또 본인들 경비 신청한다. 이건 제가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24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안 되느냐 하니까, 그럼 좋습니다. 본인들이 경비 신청했잖아요. 경비 신청하게 되면 누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배당할 금액이라, 1억이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요. 각자 자기네들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5천만 원씩 배당받고 이제 땡땡땡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한 가등기가 인수가 된다 그러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요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뭡니까?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럼 이제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권리로서 5천만 원 받아간 거야.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또 인수한다? 그럼 또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 이런 말씀 제가 24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방송할 적에 막 과함 지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아놓으셨다고 너무 시끄럽대요. 또 사투리를 제가 간혹가다 쓰잖아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군 부림면 소놀입니다. 저 산골짜기.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까지 쓰면서 과함을 빽빽 지르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왜 이렇게 과함을 지르냐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할까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졸리실 건데. 지금 이제 채팅창 본 김에 한번 쭉 누가 들어오시는가 한번 볼까요? 네, 박광용님 아까 들어오셨다 말씀드렸고,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거 아님? 쭈님도 말씀드렸죠. 최민현님, 그 다음에 백만선님 들으셨고요. 주요사님 들으셨네요. 떡갈비님도 들으셨고, 우리 임장애 신님도 들으셨네요. 최선영님 반갑습니다. 김천년바위님이 로즈마리님이시죠? 천년바위님이 막 그냥 짜증을 내시더라고 저번에. 보라미님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강소나무님, 아이고 우리 대찬인생님 오셨네요. 우리 대찬인생님 명도 끝내줘요.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 있으면요, 한번 여러분들 대찬인생님 한번 얼굴 보세요. 딱 이마에 딱 명도 딱 붙여 있어요.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강소나무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반갑습니다. 반갑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가 안 된다 이거지, 인수가.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사례 말씀드린 거 보니까 해제, 요건 보니까 해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말소가 돼버렸더라, 해제. 그래서 이게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다는 것은 가등기권자가 아마 낙찰자한테 가등기 말소 관련된 서류를 주었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두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쨌든 해제니까 가등기 말소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에서 말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낙찰자한테 이 가등기를 그 2분의 2 지분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했단 말이죠. 이거 말소시킨다 이거지. 말소시키는데 그냥 서류를 준다? 그냥 맨입에 줬을까?
또 지난 시간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들이 보니까 그건 2분의 1 지분이 돼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투입됐는데 나중에 낙찰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얼마 배당이 된다? 1,000만 원이 배당돼요. 그럼 마이너스 600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600만 원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와가지고 저기요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주실래요? 예쌀 하면서 그냥 말소 서류 준다. 여러분들 같으면 쉽사리 주시겠습니까? 600만 원 손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가뜩 그냥 열받아 죽겠는데 말이야. 손해 봐가지고 저 인간이 와가지고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요 사례 하나 말씀드린 것은요. 이거는 보니까 이 가등기가 보니까 확정 판결로 말소된, 이것도 지난 24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24강 내용은 조금 중복이 됩니다. 확정 판결로 인해서 가등기가 말소됐다. 이건 뭐냐 그러니까 확정 판결이 뭐냐,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분 낙찰자가 이 물건 전체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가등기 말소 서류 좀 접어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1,600만 원 투입했는데 1,000만 원밖에 회수 못했으니까 마이너스 600이잖아요. 못 줘.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해. 아마 그래가지고 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해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확 가등기를 말소시켰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보니까 어떤 권리가 인수가 된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100% 인수되는 게 있고 아니면 완전히 뭐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근데 그게 나중에 전부 또다시 경매가 넘어왔다 했을 때 이 가등기는 뭐다? 허당이다. 그러니까 효력적으로는 0%의 허당이라 얘기지. 그런데 법원에서 이 가등기를 말소를 안 시켜준다. 직권 말소를 안 시켜준다. 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게 아마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소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경매 절차상에서 말소를 시켜주지 않지 않겠느냐. 경매 절차 바깥에서 뭐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툭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또 이번 시간에 제가 또 잠깐만 이걸 제가 한번 쭉 지워볼까요? 잠깐만 이걸 또 찍으면 또 시간 많이 걸리는데 일단 좀 칠판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칠판 정리해야 되니까. 한태환 경매님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도 한태환님의 어떤 채널 들어가서 이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도움됩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이분도 아마 저 경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이 건입니다. 이게 보시니까 지분 경매하고 가등기하고 이게 어떻게 보니까 우리는 막 전체적으로 다 어느 다 연결 다 돼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지분 경매하니까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등기도 보면은 가등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가 있죠. 담보 가등기. 가등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돈 꾸어줬어? 그래 담보 가등기야. 근데 왜 돈 줬니? 나는 저 집을 살 요량으로 해가지고 계약금하고 중도금 집어넣었어. 그래. 소유권이네. 그럼 보전 가등기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보면 담보 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죽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이코로 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담보 가등기하고 저당권은 거의 뭐 비슷해요, 혈액이. 단지 딱 하나 틀린 게 뭐냐.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only 뭡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적에 저당권자는 자기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을 따름이더라. 근데 담보 가등기는 보면요. 청산 절차를 밟아가 자기 앞으로 경매 절차 안 밟고 소유권 넘겨 받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뭡니까? 본인이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담보 가등기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또 세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 자기는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순위에 의한 배당받는다. 이것도 저당권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 딱 저당권과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담보가등기 청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을 수 있다. 그럼 따라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담보가등기는 경매 시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담보가등기가 소멸하고 인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보니까 담보가등기 분명히 소멸해요. 담보가등기는 또 인수한다 이거지.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거 이제 이 편으로 미룹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계속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인수하는 담보가등기와 지분경매. 예. 이거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말숙이는 걸리 저당권이야. 아파트 그냥 저당권 잡아가지고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솔직한 제 표현으로 단순 무식한 경매 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꾸 지방방송 너무 길게 하면 또 좀 뭡니까 이게 가등기 해가지고 26강으로 해가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 되면 또 한 번 더 하죠. 26강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월 8일 날이네, 그죠?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 지분이 13분의 2지분입니다. 13분의 2지분. 13분의 2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좀 합니다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이런 거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에요. 지분 매각인데 이게 지분이 13분의 2지분이에요. 뭐 투자 금액이야 13분의 2지분이다 보니까 1차 최저 가격이 760만원 정도밖에 되는데 770만원에 누가 낙찰 받으셨네요. 1차 기일날. 1차 기일날 이렇게 보니까 773만 2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받으셨어요. 여기 이제 대화동의 우리주택 204호입니다. 대화동 우리주택 204호예요. 예. 여기 이제 대화동 우리주택 204호고 확대를 해서 경매 사건 번호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대전지방법원이죠. 대전지방법원 2016 타경의 2314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강제 경매 사건인데 좀 축소할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요, 이게 이제 지분이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지분이 여기 보면 59.34 중에서 9.13 요거 계산하면 13분의 2지분이 나옵니다. 13분의 2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뭐 그냥 상속위에서 소유권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지분이 뭐 이전되고 상속위에서 소유권 넘어왔는데 여기서 뭐 문무엇이 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아이고 1억 3천만 원 받으려고 경매 신청했네. 근데 뭐가지고 한 700여만 원 선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요 낙찰 받으신 분들인데 이게 대화동 우리주택 204호입니다. 요거 해가 다시 이제 나중에 경매 진행된 사건을 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2017 타경으로 넘어갑니다. 2017 타경에 103,0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인데요. 채팅창 또 한 번 더 볼게요. 알까기 대왕님 들으셨네요. NSH 닉네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봐가지고 그죠? 저는 이 닉네임은 일종의 별명인데 그거 한번 딱 봐가지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닉네임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 거님이라니까 이게 딱 한번 듣는 순간에 빡 와버리더라고. 그래서 NSH 저도 저 보람이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몇 번 봐가지고 이제 보람이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건지. 자, 일단 어떤 닉네임도 좀 약간 바꾸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보시면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7 타경에 사건 번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공유물 분할을 위한 뭐로 나와 있습니까? 경매로 나와 있지요. 이게 아까 대화동에 204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니까 5,300짜리인데 누구 2,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를 해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가등기는 말 그대로 허당이라 이게 허당. 허당인데 이 가등기의 말소 사유가 보니까 해제더라, 해제.
해제로 말소되었다더라. 그러면 이것도 제가 등기부도 못 보여드립니다. 해제로 말소되었다더라.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왔다 갔다 했지 않았겠느냐. 그죠? 이 이제 좋습니다. 2,813만 6천 원인데, 경매비용 이것저것 다 띄게 해가지고 순수한 배당 금액을 한 2,600 정도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13분의 2 지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가,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계산기를 잠깐 눌러볼게요. 2,60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13 하면요. 400만 원이 됩니다. 400만 원? 이분들한테 400만 원이 배당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최초 1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을 적에 보니까 773만 2천 원. 이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식으로 돈 벌겠습니까? 우리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맨날 깔짝깔짝 해가지고, 아이고, 물론 이런 물건도 경매 시장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 같으면, 물론 각자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이런 물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돈 되는 지역에 지분 경매 나온 거고요. 이런 물건도 지분 경매잖아요. 똑같은 지분 경매, 절차는 똑같아요. 들어가는 수고도 똑같다니까요. 지분 낙찰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쪽 상대방 타지분권자가 저한테 와서 어떠 하면서 돈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들어가는 수고는 똑같은데 상대적으로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773만 2천 원에 이분이 낙찰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좋습니다. 이분이 낙찰받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았다 그러면요. 요즘 보니까 취득세 1가구 2주택이냐 3주택 여기에 따라 8% 12%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요것만 생각하는데, 이거 또 이 지분경매 같은 게 또 더 있어요. 봐가지고. 첫 번째 뭐 들어갑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록세에서 이전 비용이 들어가죠. 소유권 이전 비용. 두 번째 뭐 들어갑니까? 가등기 하자. 그러면 가등기 설정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죠? 또 세 번째 뭐 들어가요? 누가 가처분 하라고 그러대? 가처분 하자. 그 가처분 하면 이게 가처분 등기한다면 이게 법원에서 공짜로 해줍니까? 뭘 공짜로 안 해주죠. 가처분 등기는. 또 네 번째 뭐 들어갑니까? 이건처럼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유물 분할 소송한다 들어가 그러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하니까 소송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소송 비용. 다섯 번째 뭐 들어가요? 소송에 의한 판결문과 이렇듯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하니까 경매 비용 들어가잖아요. 경매 비용. 제가 여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비용에다 가등기 비용에다 가처분 등기 비용에다 소송 비용에다 경매 비용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짜장면에다 성질나면 소주 한 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분들이 773만 2천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아마도 미니멈 한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을 것이다. 미니멈 어떻게 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완전히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했는데 결과는 쪽은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온 돈이 4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 우와, 열받는 거야. 그러던 차에 지분 이거 낙찰받은 이분 있잖아. 이분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가등기 말소 소리 좀 접어봐요 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어이구 잘 받으셨어요. 자기 여기 또 공교롭게 600만 원 손해 봐버렸네. 예. 어이구 잘 받으셨어요 하면서 가등기 말소 소리를 쑥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저 같아도 안 줘요. 그럼 어떡한다 하더라. 하다 보면 당신 또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야기냐니까 보시라니까요. 당신 이제 5,300짜리 해가지고 2,800면 되게 싸게 낙찰 받았잖아. 한 절반에 낙찰 받았잖아. 그래요. 우리가 마이너스 600이 좀 보존해줘 봐봐. 보존해주면 내가 저 가등기 말소 소리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사실은 뭐다? 이런 가등기는 허당이라니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니까 여기 밑으로 또 잠깐 내려가서 말씀드려볼게요. 밑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보면요. 매각 물건 명세성 조사된 임차인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임차인이 있어도 그것도 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물건이 좋더라고요. 물건 참 끝내줘요. 그런데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정말로 좋아요. 지분 경매에서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 불가분 뭐 채권이 해가지고 뭐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더라도 말이지, 그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금 전액을 다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 주고, 그러고 나서 타지분권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야, 뭔 짓거리 하고 있어. 우리가 뭐 소송하기 위해서 경매합니까? 우리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자고. 돈 벌기 위해서 경매하는 겁니까? 소송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겁니까? 소송은 변호사가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소송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렇다고 제가 경매 저 소송 브로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소송하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경매 소위 투자 활동의 어떤 목적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한다는 거 아니다.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한다더라? 봐가지고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항력이 있대요.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그럼 낙찰자는 알았다고 그래요. 알았어. 낙찰자는요, 그러한 사실관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것이지, 알았다고.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3억입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럼 이 사람 달래요. 알았다니까, 돈 없다니까, 가. 돈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죠? 돈 없으면 이 사람한테 3억을 못 줬을 적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그럼 내가 2분의 1 지분 낙찰받았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지가 지분 낙찰자인 나하고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이 주택을 빡 경매에 집어넣으면은 나는 좋다 안 좋다? 좋잖아. 나 손도 안 대고 코풀거든. 왜냐면요, 저거 보십시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또 3억을 인수한다고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가격으로 입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런 유형이 어딥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리센트 아파트인가 했어요. 그거 아마 제 채널 영상물 올려 있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약간 그런, 안 보신 분들은 그런 영상물 좀 찾아보시는 그런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또 이건 좀 옆으로 빠진 내용이 약간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니까 이분이 아까 보니까 이 강제경매로 이런 매각으로 낙찰 받았잖아요. 어쨌든 한 돈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등기를 딱 하셨네. 여기도 인수로 돼 있고,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한 인수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그래, 또 이 양반 또 가처분도 할 것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보니까 비용도 관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두 번째 가등기 했죠. 세 번째 뭡니까? 가처분 등기 했죠.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거, 그 전에 소송했죠. 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임의경매, 그러니까 5번째.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최소한 돈 모아다 봐가지고,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갔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결과론 쪽을 딱 보니까 400만 원밖에 배당이 안 된다. 미치가 환장합니다. 팔자가지고 해버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제 우리 지분 강의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물건에 대해서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어떻게 협상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져가지고, 해서 공유물분할 소송해서 이 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죠? 경매를 집어넣었다 했을 적에, 그러면 나는 이제, 공유물분할 소송해서 경매를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할 일 다 했어! 하면서 그냥 팔짱 딱 끼고 말이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경매 절차를 천천히 본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들어간 전체적인 1차적인 원가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요, 13분의 2지분에 해당되는 배당 금액이 1,000만 원 최소한 이상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것도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러니까 저는 이런 물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물건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은 보러 이게, 들어가 말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지? 벌떼같이 덤벼들 거란 말이죠,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경매 절차를 쭉 진행시키는 거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본인들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받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은 본인들이 쏜 금액으로는 안 팔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이제 두고두고 이제 다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물건 내가 안 건드릴 것이다, 이거지. 내가 이런 물건 건드리면 내가 성을 갈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그냥 퉁 쳐버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 주택에가 204호입니다 되고 등기부등본 보여드리면서 일부 방송을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기부등본이 어디 갔느냐, 여기 있습니다. 204호, 204호. 호수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만요. 204호잖아요, 그죠? 대덕구 대화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4호고 여기 가등기가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상속에 의해서 막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동산이 상속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지분권 자리에 많이 넘어갔거든요. 여기에 대해 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편에서 정말로 리얼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또 제가 또 간혹가다 채널에다가 지분 물건에 대해서 소위 이제 물건 분석으로서 영상을 올리는 건요, 거의 다 뭐 비싼 물건 있잖아요. 말씀드리고 올리는데, 아니면 저 빌라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 그런 것도 한두 번 정도 경험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분을 낙찰 받았다더라 해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응? 아니, 지분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 안 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잖아. 그 표면적으로 몰수당하지요. 표면적으로 몰수당하는데 돌아서 좀 오히려 그분 같은 경우는 뭐다 입찰 보증금도 돌려받고 뭐도 이제 막걸리 값도 좀 받고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나오기를 확 받고 나서 보니까 경매 취하에 따른 경매 취하 동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지방 쪽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한 10여 년 전에 꽤 오래됐죠, 그죠? 할 적에는 저런 이제 인천지법하고 부천지원 쪽에 빌라 이런 것도 이제 중점적으로 해본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쑥 들어가서 그것도 1차 기일날 막 들어가 버려요, 뭐가. 세상에 막 사람들이 이거지. 아니, 지분 경매 1차 기일날 훅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쑥 들어가 버린다. 들어가고 나서 낙찰 받고 나서 가만히 앉았으면 저쪽에서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용 경매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큰 수익은 안 돼요. 자양동에서 그냥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고 2차로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그 정도는 되더라고. 그 정도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금액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 하더라고. 근데 아무런 어떤 행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 했다 먹으라면서 돈 줍니까? 돈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다 했을 적에 그 상대방하고 내용장면 띄우고 이랬을 적에 과연 상대방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먹기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여러분들 한 번씩들 경험을 해보시면서 경매 취하동에서 뭐 아니면 또 대금 납부를 안 하고 소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작업이란 단어 있죠, 그죠? 작업 한 물건과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작업을 할 물건.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우리는 작업할 물건을 찾아야지, 작업한 물건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건드렸어. 작업을 한 물건이 나왔다? 그럼 내가 들어가봤자 안 됩니다. 내가 들어가봤자, 작업한 상대가 미리 먼저 들어가서 선점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업할 물건이다. 봐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대금 납부 안 한다 하더라면 입찰 보증은 몰수당하죠.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몰수당하는데, 근데 몰수 안 당했어요. 입찰 보증금 돌려받고, 더 플러스 알파 받고, 근데 경매 정보에 보면, 어이구, 저 사람 말이지, 100만원짜리 떡 사먹었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100떡 안 사먹어요. 왜 떡 사먹습니까? 떡 사먹고 단돈 1원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작업 한 물건이냐, 할 물건이냐, 그때 저거 나중에 이제 나오면 다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채널을 쭉 들으셔가지고, 방송이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순위번호 9번입니다. 박모 씨 지분 전부죠,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어요. 전부. 그럼 이게 잠깐, 올라가가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13분의 2지분에 대해서 박모 씨라는 분이 이제,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 7번이니까, 요 7번 박모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가등기인데 어떤 9번인데 9번 가등기가 말소가 돼버렸어요. 일단 말소됐지 않습니까? 말소됐는데 말소 사유를 잠깐 보자 이거죠. 말소가 무슨 연연으로 뭐로 말소되었느냐 이거죠. 가등기 말소가 어디 갔느냐. 이 말소되긴 됐네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말소됐는데 뭐죠? 해제. 그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이 언제나 그러니까 2018년 8월 14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하루 전날이네요. 2018년 8월 14일인데 가등기가 해제로 말소된 시점은 언제냐 밑에 나와 있죠. 2018년 12월 27일이니까 9, 10, 11, 12일 한 4개월 후에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권자한테 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등기 말소 서류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를 하였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은 어쨌든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이 물건은 한 3%인가 54% 선에서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한 절반금에서 낙찰 받았으니까 손해본 게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마도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죠. 1,000만 원 투입했는데 자기네들 주머니에 4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럼 남은 600만 원 마이너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등기 말소 관련된 서류를 그냥 애따 하면서 순순히 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내줍니다. 여러분들은 내주실 거예요? 아마 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자, 일단,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좀, 정리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2부 방송으로, 이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부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